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마음 진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진단이라는 거는 우리 진단을 보면은 이 정신을 진단한다든가 또는 어떤 심리를 진단한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진단을 왜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자 할 때, 즉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치료를 해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그래야 그에 맞도록 하는 치료법을, 그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 없이 그냥 마음이 아파,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무작정 그냥 진행을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뚱구름 잡는 거예요. 뚱구름. 그래서 진단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진단이나 심리진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흔히 많이 보았는데 또 접해보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진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마음진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진단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은 충분히 자가진단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음진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 왜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는 방식을 바로 마음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 마음 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직접 느끼고 자극하는 것, 이 자체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자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느껴지고 자각하고 되는 이것이 그냥 느껴지고 자각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된 이 원리, 즉 감정이 느껴지고 자각되고 있는 이 원리를 근거를 해가지고 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을 해내는데 이 아픈 곳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마음진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픈 곳을 진단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가 아프냐라는 걸 갈 때, 여러분들도 아픈 경우 의외로 많잖아요.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즉 스트레스 상처에 의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할 때 당연히 진단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왜 병이 발생을 하면, 신체 질병이 발생을 하면, 감기가 걸리면 이게 감기인지 폐렴인지 폐암인지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이 안 나왔는데 무작정 치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 감정이 느끼는 아픈 곳이 발생이 됐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서 마음 진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때 마음 진단은 이 마음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한다라고 해서 마음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정신진단이라는 건 뭐냐? 정신진단은 이 정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신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진단은 이 정신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뇌라든가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역할과 작용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진단하는 것을 정신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진단은 뇌라든가 신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기타 신체에 관련되는 원리, 신체에 관련되는 작용 원리, 그리고 그 역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아픈 곳을 진단해내는 것을 정신진단이라고 합니다. 이거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심리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리진단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뭔가 처리를 할 때, 감정 처리가 될 때 심리에서 작용되는 심리의 원리가 있어요. 심리의 원리, 즉 인식을 할 때 또는 기억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심리의 원리,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심리학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심리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바로 아픈 곳을 진단해내는 것을 우리는 심리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흔히 뭐 성격 검사라든가 MBTI라든가 또 뭐 요즘 흔히들 많이 하죠. 뭐 그렇게 일종의 심리 진단, 즉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해내는 거다. 문제를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마음 진단은 마찬가지로 마음에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해내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정신진단과 심리진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원리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원리,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분명히 감정을 느끼고 자각하는 건데 그냥 느끼고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작용될 때 제일 먼저 작용되는 게 뭐냐면 요 뇌라든가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이 다 좋다. 이게 신체 안에서 뭘 가냐면 기억이 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인식돼 들어오는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심리 습관에, 즉 습관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심리 습관이거든요. 이 심리 습관을 만들어져 있는 무의식에 근거되어 있는 이 습관에 의해서 습관을 기준으로 해서 뭘 만드냐면 감정을 만듭니다. 감정은 마음에서 만들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 만들어진 감정을 어디로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이 감정을 심리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마음에서 시키는 거예요. 심리에서 요 감정은 좋은 감정이니까 요렇게 처리해라. 나쁜 감정이니까 요렇게 처리해라. 라고 심리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처리된 감정이 있어요. 처리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관련되는 정보가 있죠. 요 정보를 결합을 해가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어디로 의식으로 자각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감정을 느끼고 자각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의 기본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는 두 가지가 상존하는데, 하나는 요 심리 습관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때 심리 처리를 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요 현상을 우리는 요거를 심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리 진단을 할 때는 앞부분은 필요 없고 전부 감정이 뭐가 생겼든 상관이 없이 심리 처리되어 있는 요 감정과 정보를 의식으로 자각하는 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심리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 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 전체가 작용이 될 때 전체가 문제가 발생됐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게 하는 것, 이거를 바로 뭐냐면 뇌라든가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정보가 이런 처리를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거를 진단을 해내도록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정신진단입니다. 그러면 마음진단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요 마음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습관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요 감정을 심리로 처리되는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서 가는 게 바로 마음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진단이라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해내는 게 바로 마음진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 마음 원리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체 당연히 있어요. 신체.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몸 안에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거, 요게 심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 즉 정신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정이 느껴지고 자각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몸에서 느껴지고 감정이 느껴지고 자각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정신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리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심리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그러면 한번 정의를 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신을 마음으로 정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를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진단을,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음 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 진단을 왜 하냐면, 자, 마음이 아파. 분명히 아파. 마음이 아프면 도대체 정신의 문제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심리 문제 때문에 아픈 건지, 마음의 문제 때문에 아픈 건지, 신체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건지 뭘 알아야 정신 문제면 정신 치료를 하게 되고, 심리 문제면 심리 치료를 할 거고, 마음 문제면 마음 치료를 하고, 신체 질병의 문제면 신체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하냐면, 이 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신의 문제다 그러면 정신을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 마음을 치료하면 되는 거고, 또 심리의 문제다 그러면 심리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신체 문제인 경우는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곳을 진단을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정신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심리의 문제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뇌와 신경과 호르몬과 이런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판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의 작용 중에서 다른 거는 도대체 요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그래서 잘못된 감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리 습관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마음 문제는 심리 습관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심리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왜곡돼 버린 거예요. 왜곡된 심리 습관.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원래는 그러지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자기가 무의식이 계속 감정을 잘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리 습관의 문제, 즉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심리 처리된 감정과 정보를 계속 뭔지 모르지만 처리된 감정과 정보가 계속 문제를 유발하고 이렇게 간다. 우리는 그래서 특정한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심리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진단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 정신이다, 마음이다, 심리다 관련되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내게 되는데, 정신의 역할과 마음의 역할과 심리의 역할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정신이 얼마나 필요한 거고,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 거고, 심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별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즉 인간의 마음에서 감정을 느끼는 거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진단은 정신, 심리, 마음에 관련된 이 세 가지가 상호 연동이 되면서 어떤 문제를 유발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의,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인간은. 정신은, 예를 들어 정신은 뇌라든가 형태는 같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 해서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이나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또 심리는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되는 것에 작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또 다 틀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작용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 습관이 뭐가 형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요거를 보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정신과 심리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정확하게,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아픈 곳을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마음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 진단은 아주 디테일한 지식이 가질 필요성이 1도 없어요.
기본만 알고 있으면 보면서 기본만 알고 있으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거는 2편에서 마음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방법, 즉 자가 진단하는 방법과 타인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딱 적용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진단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음 진단이라는 게 뭔지를 소개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정신진단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심리진단이라는 건 뭐고 마음진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진단이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라든가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의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역할과 작용 원리에 관련되는 걸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정신에 관련된 문제를 진단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신경 치료를 할 것인지 호르몬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신체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뭘 갖게 되냐면 이 정신 문제가 원인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물 치료. 그러니까 정신 진단을 해보니까 분명히 얘 뇌에 문제 있는 거, 신경에 문제 있고 호르몬에 문제, 뭔가에 신체에 문제가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치료해야 되겠고 신경을 치료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진단이 딱 내려요. 즉 정신 문제라고 딱 결정이 내려지면서 진단을 하고 내가 보니까 뇌에도 이상 없고 신경에도 이상 없고 호르몬도 이상 없고 다 이상이 없어. 그런데 뭔가 문제야. 그러면 정신 문제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정신 진단을 내리는데 심리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인 경우 정신 문제로 진단을 내려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뭐 마음 문제나 심리 문제인데 정신 문제, 즉 심리의 문제라든가 마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의 뇌가, 너의 신경이, 너의 호르몬이 기타 신체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지금 네가 아픈 거니까 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음 문제와 심리 문제는 정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달라요. 완전 원인이 달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정신 문제를 치료를 해. 그러면 일단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그러나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 왜냐하면 약물 치료라든가 이 신체를 다루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부작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심리 문제인 사람이 정신 문제라고 이렇게 진단이 돼서 정신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심리 문제인 거는 치료가 됩니다. 심리 문제는 치료가 됩니다. 심리 문제는 왜? 특정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치료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악화되지 않고 심리 문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 문제는 치료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치료가 되질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악화되기도 해요. 분명히 정신 문제로 치료를 해버리면 마음 문제는 점점점 악화되거나 아니면 치료는 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뇌라든가 신경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신 지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 문제인데 정신 문제라고 진단을 딱 내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을 합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심리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 문제에서 정신치료하면은 장기간 갑니다. 치료가 장기간, 년 단위, 몇 년 단위, 10년, 20년, 장기간으로 갑니다. 이게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치료가 안 됩니다. 요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정신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픈 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 진단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 마음 진단이 있는데 이 마음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 습관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단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진단을 해낼 때는 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요 원리, 그래서 심리 습관에서 심리 처리되는 만들어진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요 원리를 이용을 하거나 그리고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와 역할에 의해서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심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해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진단을 딱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딱 하게 되면은 내리는 게 바로 뭐냐? 심리 한계. 왜냐하면 심리 습관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거든요. 바로 인식의 습관이냐, 인식 심리의 습관이냐, 기억 심리의 습관이냐, 그 다음에 표현 심리의 습관이냐, 이런 식으로 심리 습관의 세 개 중에 한 개의 문제냐, 두 개의 문제냐, 세 개의 문제냐, 아니면 세 개 다 위험에 처한 문제냐 라고 하고 발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제인 경우는 심리장애라고 하고, 요걸 심리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두 개일 경우는 중증 심리장애, 즉 두 개가 장애가 발생, 세 개일 때는 위중증 심리장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세 개 다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로 악화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또 외상 트라우마가 아닌 것 같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음 치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은 마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마음 문제인데, 마음 문제는 요렇게 해서 심리습관의 문제로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심리장애는 심리장애에 맞도록 치료하고, 중증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에 맞도록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 치료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냐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정신 문제로 인해서 아픈데 마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마음 치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 문제가 악화됩니다. 정신 문제가 엄청 빨리 악화돼 버립니다.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인데 마음 치료를 해버리게 되면, 마음 문제인 줄 알고 치료를 해버리게 되면 엄청 빨리 악화됩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해지는 그런 영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 문제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심리 문제였어. 심리 문제는 치료가 됩니다. 심리 문제는 치료가 돼요. 그러나 정신 문제는 악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련된 진단을 할 때는 정신 문제냐, 심리 문제냐, 마음 문제냐,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이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치료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치료는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 문제는 치료가 되지만 정신 문제는 악화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심리 문제인데 치료돼서 심리 치료하면 될 거를, 그러면 비용이나 노력이나 시간도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 않는데, 그런데 굳이 마음 치료 들어가면은 비용, 시간,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불필요한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일 경우에는 심리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 치료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를 또한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바로 마음 진단입니다. 그래서 마음 진단은 심리 습관 문제를 건강한 심리 습관으로 전환하는,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라는 거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 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자가치료법,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 돼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습관을 만들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습관으로 변화를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 심리 문제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마음에 관련된 치료에서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 점을 이제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심리 진단이라는 건 뭐냐? 심리 진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관련되는 이런 쪽에서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이 기억에서, 그다음에 또는 인식되는 거에서, 기억에서, 표현에서 어느 부분이 도대체 과거에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심리가 작용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원리, 역할에 의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성격 검사가 됐던 뭐가 됐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심리 진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되다 보니까 상담 기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상담 기법이. 왜? 상담을 통해서 과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랑 과거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공감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 거짓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거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는 거 이게 필수가 돼요. 그래서 심리상담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지치료법이 필요한지 즉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인지치료법을 적용을 하게 될 거고 기억에 문제 있다면 기억치료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에 문제 있다면 행동치료법을 적용을 하고 이거 뭔가 인지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뭔가 문제 있네 그럼 인지행동치료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지치료법 그 다음에 행동치료법, 인지행동치료법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게 다 심리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치료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억치료가 있거든요. 이 기억치료가 있는데 이 기억치료는 뭐냐면 기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에 대해 있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대체적으로 명상을 한다든가 초월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련을 한다든가 심리 안정을 시킨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리고 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기억치료법이거든.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이 기억치료법에 심리치료, 심리 문제를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적용을 하면 효과가 매우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심리문제라고 하면서 심리치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엄청 빠르게 악화됩니다. 치료도 안 되고 계속 악화돼. 일시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악화되고 일시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악화됩니다. 또 마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심리 문제인 줄 알고 심리치료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가면 마음 문제가 있는데 즉 심리습관 문제가 더 공고해집니다. 하나의 장애 즉 심리장애가 중증심리장애로 가고 중증심리장애가 위중증심리장애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해지면 악화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심리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치료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진단을 내리면 마음 문제이거나 정신 문제일 때 심리 문제로 문제다라고 단정을 내리고서 진단을 그렇게 해놓고 치료를 하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심리 문제인 사람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고 하는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신진단과 심리진단은 흔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연구하고 알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연구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마음은 지금까지 그만큼 연구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진단과 심리진단이 지금까지는 대세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 정신치료하면 마음이 무조건 돼.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악화되거나 치료 안 되고 계속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정신라고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게 정신 문제로 모든 거 마음이 아픈 거는 다 정신 문제야. 그래서 다 정신 치료를 하면 돼.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게 지금 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럼 무조건 정신 치료하러 가요. 요즘 그러잖아요. 또 심리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심리 문제로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 다 상담하러 가요. 심리 상담하러 가. 이게 왜 생기느냐? 바로 뭐냐면 정신진단, 심리진단을 상호 알고는 있지만 뭐 때문에 가냐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악화돼가고 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예 무시가 되고 그냥 무조건 아프면 정신, 아프면 심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 치료하네, 너가 더 잘 치료하네 하면서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할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현실에서는 정신 관련돼서 진단을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를 한다. 라고 하는 건 뭔 얘기입니까? 치료 목적을 갑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신 문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신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치료 목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 진단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치료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그냥 문제를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갈 때는 심리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즉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냥 일상적으로 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기 그래서 성격 검사니 그다음에 뭐 MBTI 방식, MMPI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그게 심리 진단 기법의 하나거든요. 요런 거에 관련되는 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됩니다. 뭘로 가냐면 치료하려면 정신진단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방을 하면서 내가 이렇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 요런 건 조심해야지 요런 건 이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이렇게 가고 재미와 즐거움을 내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심리 진단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을 해서 간다? 그냥 문제 해결하는 쪽에서만 너희들은 해. 일상생활에 문제 일어나는 거는 심리 진단하고 심리 상담에서 해. 그러나 심리 치료니 뭐니 이런 거 치료할 때는 무조건 정신의학에 관련되는 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게 막 법으로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둘 다 덮진개찐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진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을 마음이라고 심리를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심리 습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신경을 거의 안 씁니다. 왜? 그거는 마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습관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심리로 정신으로 어떻게 됐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만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치료가 되고 거기에 효과를 보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해지고 쓸데없는 낭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진단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면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진단은 원리만 명확하게 갖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그 방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마음 진단을 하게 되면 정신 문제, 심리 문제, 마음 문제 이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 점을 일단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마음 진단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있구나, 마음 문제가 있구나, 심리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진단했는데 내가 보니까 정신 문제네? 그러면 나는 정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그 정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을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 문제네. 내가 진단해봐도 나 마음 문제네. 그러면은 이건 심리 문제, 정신 문제를 치료할 일이 아니고 마음 문제를 치료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확한 치료법으로 가야 되니까. 또 내가 심리 문제네 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심리 문제 그러면 마음 문제 이거 정신 문제 이게 아니라 심리 문제를 치료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 치료가 명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어. 방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악화되거나 아니면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진짜 오랜 기간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을 하지만 이게 10년도 20년도 계속 복용을 하는 경우 왜? 정신문제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물론 진짜 정신문제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래서 이 정신문제가 만약에 판정이 딱 이 사람은 정신문제네 그러면 정신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신의학에 의해서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뇌, 신경, 이 호르몬, 기타 등등 관련되는 전문적인 이런 그래서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치료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문제다 이렇게 되면
마음 원리에 근거를 해서 마음 치료, 즉 심리 습관을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가 치료를 하고 상담이 없는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해서 심리 습관을 변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럼 심리가 되는 이 원리를, 잘못된 게 아니니까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문제에 관련된 것을 해결을 하면서 또 예방하는 방법까지 배워가는, 그래서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게 마음 진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문제들, 즉 마음이 아픈 것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악화되는 것을 일단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왜? 악화되는 게 대부분 잘못된 치료법을 적용을 해서 많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더 악화돼 가는 것을 예방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발되는 것, 다시는 그러는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진단만 내려봐도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필요한, 그리고 악화시키는 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하거나 또는 악화되는 노력을 해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진단이라는 거는 그냥 정신 진단, 심리 진단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 진단이다, 심리 진단이다,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마음 진단을 통해서 정신의 문제인지 심리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진단을 한 번만이라도 내리자. 그래서 정신 문제인 경우는 다시 세부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고, 심리 문제이다? 그럼 세부적으로 심리 문제에 진단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 마음에 관련된 치료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마음은 심리와 정신에 관련돼서 결정적인 작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정보에 대해서 심리 습관에서 감정을 만들고 심리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는데, 요 심리 처리되고 나서 감정과 의식으로 자극되는 것, 이것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면 마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신을 이야기하고 심리를 이야기하면 진짜 말 그대로 장님 코끼리 잡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에 관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유되는 경우는 많아요. 왜? 그 문제가 맞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점점 악화돼가고 치료가 안 되거나 악화되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회복을 해서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진단을 오진단을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인생이 잘못하면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